예, 안녕하십니까. 저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신승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oT 보안 기술 및 리스크 대응 방안인데요. 전체적으로 IoT가 어떤 보안 이슈가 있고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 시간 관계상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 약간 좀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도 만들었습니다만 같이 만든 김현근이라는 학생이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사실 저는 IoT 이전에 SDN 쪽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SDN하고 NFV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IoT랑도 많이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안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항상 학교에서 넣으라고 해서 넘어가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IoT 제품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필립스 슈라는 스마트 램프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일본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좀 시큐어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비율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계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에 생각한 게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면은 이런 보안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논문 뒤지면은 IoT 시큐리티하고 구글 스컬러 하면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표들을 막 넣고 그다음에 IoT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막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세션이 오후더라고요. 그러면 IoT 관련해서 전 세상에 10억 개가 있으면 시스코 데이터가 이렇고 가트넌 이렇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딱 뺐고요. 그리고 어택도 막 논문에서 막 따온 걸 적어서 IoT에는 이런 보안 이슈가 있고 누가 해킹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좀 특별한 경우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슬라이드를 하면은 좀 남을 것 같고 약간 좀 민감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안 남기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사실 별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요새는 IoT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최근만 이런 건 아니고 예전부터도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제 스마트폰 아니면 어떤 밴드를 차고 그 병원에 제가 딱 들어가면은 그 스마트폰이 그 병원에 있는 AP나 이런 걸 딱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왔다 이런 정보를 넘겨주죠. 넘겨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전에 있던 환자인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력이 있고 주치의가 누구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해서 당신은 이전에 병력이 약간 내과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과를 추천해주고 위치를 알려주고 거길 가면은 자동으로 또 주치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 갔었을 때도 자동으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많이 기획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키가 되는 게 이런 정보를 누군가한테 나는 그 개인은 줘야 되고 누군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천장에 달려있는 AP나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를 많이 쓰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SKT는 아무래도 통신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보안을 되게 잘 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어떤 AP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니면 네트워크가 아예 안 되던가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봤었을 때도 보면은 병원이나 이런 국내에 있는 동사무소 아니면 시골 가면은 연사무소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런 AP들이 다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으면은 거기에 보통 무선 말고도 이렇게 유선 연결하는 포트가 있죠. 거기다가 와이파이 애플이나 아니면은 랜 터트리라는 어떤 해킹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딱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정보를 제 랩탑으로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한번 딱 앉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옆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램포트도 다 보여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당하게 가서 딱 램포트 딱 하나 꽂아도 누구도 말릴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안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기 참가하실 정도면은 당연히 어떤 보안 의식도 있고 기술적인 그런 지식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상에 10%도 채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90%들 제 어머니나 제 동생은 요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데 지식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실제로 그 필립스 휴라는 스마트 전구가 되게 단순한 제품인데 IoT를 굉장히 센시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여기 어떤 보안 이슈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죠? 다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필립스 휴라는 전구는 이제 스마트 전구인데요. 제가 그 전구를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브릿지를 연결해 두면은 이 브릿지를 통해서 웹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웹으로 붙어가지고 그 전구에 뭐 전구를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제가 원하는 색깔을 뭐 몇만 개를 다 몇십만 개를 다 골라서 램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가 이게 보안 위협이 되는가?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동부 굉장히 많은 주에 많이 보급이 되다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파이어 세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국가 기관망을 망가뜨려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큰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 중에 하나가 당연히 내가 불을 켜면은 전등이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뭐 미국에 있는 보스턴 주에 100만 가구가 휴를 쓰고 있다. 근데 어떤 어태커가 이 브릿지를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이 휴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 밤 한 8시 됐을 때 항상 이제 피크죠. 뭐 술집도 막 있을 테고. 근데 동시에 휴 브릿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다 꺼버려요. 그 상황에서 뭐 테러를 하던 뭘 하던 모르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동부에서 보면 그 이스턴 그레이트 블레어 아웃 해가지고 동부 전체가 한번 마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등이 다 불이 꺼지고 뭐 신호등도 꺼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 총 갖고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불 꺼졌으니까 총 쏘면서 돈 뺏기도 하고 실제로 뭐 상점도 뭐 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IoT 디바이스들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개인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제로 어태커들이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이제 뭐 어떻게 더 쉬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만 뚫으면은 이런 디바이스가 한 100만 개 깔려 있으면은 100만 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택을 가능하게 하는가?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일반적인 사용자가 휴 브릿지를 접속을 해가지고 그 램프를 컨트롤하는 그런 환경인데요. 보통 여기 지금 AP를 통해서 무선 연결을 하고 이 브릿지는 이제 억세스 포인트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어태커가 들어가는 경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지 않냐, 흔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휴 브릿지를 보면은 뭐 그냥 아무 데서나 IP만 하면 접속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로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뭐 웹으로 붙어도 되고 굉장히 억세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어태커가 붙어가지고 이 사용자가 전송하는 메시지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는 전구를 껐는데 켜져 있고 너한테는 껐다 라는 식으로 정보를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또 하나는 사용자가 이 램프를 컨트롤하고 어떤 인증 정보를 날리는데 그 인증 정보를 제가 삭제해가지고 이 사용자는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어택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아이패드 접속해서 전구를 끈 거거든요. 딱 껐어요. 껐는데 실제로 계속 켜져 있죠. 켜져 있는데 여기 다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켜져 있으니까 이 켜져 있다는 정보가 계속 와야 돼요. 아이패드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중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정보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켜져 있고 아이패드가 정보를 꺼라라고 보내는데 여기서 그 false란 끄라는 명령을 제가 true로 바꾸고 실제로 여긴 켜져 있잖아요. 켜져 있는 정보가 날라오는데 그걸 제가 다시 또 false로 바꿔가지고 전송을 해서 아이패드 상에서는 바뀌었을 때 보기에는 전 꺼졌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켜져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거의 반대 상황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공격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브릿지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를 실제로 사용자가 인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인증 정보를 그 공격자 입장에서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동영상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어태커인데요. 접속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인증 사용자를 날려버리면은 이렇게 새로 인증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원래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맨 처음에 휴를 사고 제가 등록을 하면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날려먹어가지고 계속 저 화면이 뜨는 건데 문제는 이제 외부에 접속을 하면 이 화면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계정이 날아간 것도 실제로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어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휴 브릿지를 컨트롤하는 게 외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외부에서 누구나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부 사용자의 이런 뭐 그냥 브릿지 아이디가 바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유저 인증 정보를 날려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중간에서 메시지를 바꾼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접속하는 IP 정보들을 전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센시티브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개발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에서 제공하는 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휴 브릿지 접속을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한번 개발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제가 그냥 뭐 포스트나 게슬 정보를 날리면은 실제로 이 휴 브릿지를 이용해서 램프를 쓰는 사람의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인 제가 집에 가서 휴 브릿지를 세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구를 막 등록하고 제 아들 방, 제 뭐 어머님 방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저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제 어머니도 하고 싶고 제 동생도 하고 싶고 어머니도 제 와이프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정보를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제 IP하고 이거를 알아가지고 그대로 딱 넣으면은 실제로 그 쓰는 사람의 정보가 다 뚜루룩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고 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상태로 현재 램프의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집에 불이 꺼져 있냐 켜져 있냐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다 불이 꺼져 있다. 그럼 이 사람들 집에 아무도 없네. 뭐 밤 8시인데 이 정도면 잘 시간은 아닌데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집 비어 있는 거네. 하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사실 휴라는 것도 나온 지가 이제 한 2, 3년 정도 됐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싶은데 당연히 보급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개발자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 보안성은 뭐 그 당시엔 사실 뭐 머릿속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점점점 퍼지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은 그때 이거를 어떻게 보장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뭐 100만 개가 넘는 정보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그런 환경도 아마 안 돼 있을 테고 쉽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보안, 그러니까 IoT라는 거를 디플로이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안성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전 솔직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도스 같은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저렇게 인증 정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그러면 브릿지에 도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스는 뭐 인증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스를 보냈더니 뭐 램프 이런 게 다 죽어버리고 브릿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뭐 어떤 건물에 있는 조명을 뭐 어떤 시스템으로 제어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다. 근데 거기다가 도스 트래픽이 막 왔다? 이런 브릿지가 다 죽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어떤 램프 컨트롤이 전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뭐 좀 막을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을 좀 먼저 해야죠. 옛날에는 저는 이제 뭐 주로 공격 1번도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넌 맨날 공격만 하고 나쁜 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뭔가를 할 때 그 공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디펜스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좀 착한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럼 이런 환경을 어떻게 좀 보안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 기존에 있는 기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IoT 시큐리티라고 뭐 구글 스칼라나 구글을 치시면은 뭐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프로토콜도 뭐 리아도 있고 뭐 SHA-256, 뭐 TLS, 뭐 하여튼간 뭐 코에도 뭐 보안 인증이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암호화만 되면은 보안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도스죠. 도스는 암호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도스 트래픽이 오면은 뭐 암호화를 하나 안 하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뭐 죽어버리는데. 그건 대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고 해도 그 엔드단에 있는 AP를 컴프로마이즈 해버리면은 그 암호화된 패킷도 다 탈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보안의 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IoT는 어느 정도 로우 파워랑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로우 펑셔널리티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들어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사막에다가 센서를 쫙 뿌려요. 저는 얘들이 미쳤나? 왜 이러나? 사실 우천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다 이걸 왜 뿌리나?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막에 누군가 조난을 당하잖아요.
조난을 당하다 지나가다가 그 센서를 툭 치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누군가 생물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탐지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조난당했다. 뭐 이런 걸 찾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홍수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에다가 센서를 그냥 막 뿌려요. 주기적으로. 막 뿌린 다음에 그 센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센서가 움직이는 게 물의 유속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게 홍수가 난다. 아니면은 특정에 막 물이 막혀가지고 얘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걸 찾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센서가 이렇게 막 물에 뿌리고 사막에 뿌려야 되는데 비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싸야 돼요. 그럼 파워도 적어야 돼요. 근데 그런 데다가 갑자기 보안하는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TLS 레벨 3를 올리셔야 되고요. 8단계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7개 이상은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화부터 나시겠죠.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럼 IoT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그 환경에 맞는 보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차라리 이런 암호화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공격이 왔을 때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나 이런 데서 막는 식을 좀 도입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그 보안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했을 때 먼저 그 IoT 환경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IoT를 접했던 프레임워크는 올조겐입니다. 퀄컴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완전히 P2P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냉장고하고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하고 커피포트. 예를 들어서 뭐 그 커피포트에 커피를 올려놨는데 얘가 막 끓었을 때 사용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은 글로 커피가 됐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약간 좀 피어투피어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보안적으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시스코나 이런 프리스케일에서 그 IoT 게이트웨이를 만들더라고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탈락 같은 뭐 스타트업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다양한 센서들을 어떤 중앙 집중적인 제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델을 조금 이제 선호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2P 환경에서는 사실 보안 기능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 피어들이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저전력이고 성능이 나쁜 애들은 다 넣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성능이 되고 1대1 기능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적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싼 거라도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센서가 부러졌으면은 얘가 어떤 특정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환경만 어떻게 가정이 된다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다 이제 모아서 보안성을 체크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도 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제 뭐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은 했는데 이걸 뭐 말만 해놓으면 안 되고 뭔가 저도 이제 이거에 맞다는 어떤 POC?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설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맨 처음에 리퀘어먼트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센서가 여러 종류고 게이트웨이로 다 몰리다 보니까 사람이 다 리퀘어먼트가 틀려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보안성이랑 제가 생각하는 보안성이 다 틀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속할 때 뭐 다 상관없는데 제 동생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스포츠 신문에 들어가면은 말웨어가 깔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보안 팔러시가 틀리니까 이걸 모아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이나믹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패킷 자체도 뭐 계속 일관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 안 왔다 이럴 수도 있고 BPS 자체도 뭐 굉장히 뭐 프로젝션이 심할 테고 이런 걸 좀 제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보안 그 공격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한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레벨로 그러니까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이거 뭐 파인 그레인 컨트롤 내지는 뭐 콜스를 해가지고 뭐 서브넷을 막는다든가 특정 IP를 막는다든가 특정 세시를 막는다든가 어떤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재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보안 기능이 굉장히 다양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뭐 그 어떤 공격을 탐지할 때 이게 뭐 웹에 관련된 거면은 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필요하고요.
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스 디텍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무슨 IoT 환경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뭐 스노트 같은 IDS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동시에 다 돌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현 상황에 맞는 시급하고 필요한 보안 서비스가 뭐냐, 이거를 이제 골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찾는 알고리즘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걸 다 고려해서 넣다 보니까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재원 서버가 필요합니다. 사실 게이트웨이 재원 서버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자원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이제 또 리퀘어먼트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상반된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이제 뭐 제 전공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SDN 네트워크 자체를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NFV 기존에 있던 보안 펑션들을 뭐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다 VM 형태로 올린 다음에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 철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게이트웨이 머신에다가 버추얼 스위치를 집어넣고 여기로 모든 네트워크에다 흘러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NFV 형태로 다양한 뭐 파이어월, 뭐 네노말 디텍션, 뭐 IDS, 그다음에 로그 어디팅 같은 거를 다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SDN 컨트롤러가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패킷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그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이제 이용해서 뭐 다양한 뭐 팔러시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순하게 한 장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팔러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컨스트레인트를 계산해가지고 서로 다른 팔러시의 뭐 컨플릭을 줄이느냐, 뭐 알고리즘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분들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잘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NFV를 이용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가상으로 올려놓고 이 리소스들을 최적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패킷이 과다하게 몰렸을 때는 도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도스 머신들을, 도스 VM들을 막 올리고 다른 뭐 파일 같은 경우는 약간 내리고 하나만 올려놓고 얘만 처리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 오드로이드가 그 굉장히 많이 쓰는 뭐 좀 싼 거는 뭐 인텔 요새 에디스,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본 게 RADXA라는 대만제 보드였는데 그게 한 110불. 요게 오드로이드가 조금 싼 거는 한 180불, 비싼 거는 한 300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 기억에는 한 200불 정도 보드였는데 그게 이제 콜텍스 9의 한 쿼드코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메모리 한 4기가쯤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아까 보여줬던 걸 다 올려가지고 실제로 돌려서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보니까 쓸만하더라. 그러니까 뭐 램 내에 테스트긴 합니다만은 사용자가 한 수십 명 돼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단순하게 뭐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어차피 이게 이런 알고리즘이잖아요. 이런 로직이니까 이 로직을 복잡하게 쓰시고 싶으면은 좀 복잡한,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능 좋은데 딱 올리면 되고, 만약에 더 좀 싼 장비가 필요하다. 난 진짜 한 10,000원짜리 다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걷어내야겠죠. 필요한 건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모듈러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실제로 그 게이트웨이를 데모한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사실 아까랑 똑같은 그 인증자를 날리는 공격인데 이거를 어태커가 했을 때 여기에 좀 화면이 안 보인다면 이게 게이트웨이에서 IDS 자동으로 떠가지고 공격 페이로드를 탐지해가지고 제거해서 더 이상 어태커가 아예 접속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입니다. 뭐 단순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보여줬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IoT 환경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젠 점점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 이슈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약간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서 잘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보안은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최소한의 보안 기능은 필요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게이트웨이 형태로 중앙집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IoT 환경을 통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퀄컴의 하병우 이사님의 LTE 다이렉트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